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의 과학강사 석준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가 앞에 했던 두 번째 강의를 꼭 들으시고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화학의 ABC가 뭐냐? 바로 원자죠. 자, 원자가 중성인 이유가 뭐냐? 바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즉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인데, 실질적으로 중성의 의미를 뭐냐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조화와 균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첫째 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성자수와 전자수와 원자번호가 같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첫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보호의 원자구조. 원자구조는 보호의 원자구조를 채택하는데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를 때 보호의 원자구조, 태양계 구조를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자,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식으로 행성이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듯이 핵을 중심으로 KLMNOPQ 이러한 일정한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리고 껍질에는 288, 18, 18, 32 이런 식으로 일정한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보호의 원자구조였습니다. 자, 보호의 원자구조를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주기율표. 알파벳 몇 자죠? 26자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번호 20번까지 기억하시고, 그 밑으로 4개의 원소와 그 다음 17쪽 원소 밑으로 2개의 원소 다 합쳐서 몇 개? 26개. 그죠? 예. 외워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기율표상에서 아무거나 한 개의 원소를 채택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산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원자번호 8번 산소를 생각해 봐요. 자, 원자번호 8번 산소. 자, 원자번호가 8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성자수가 몇 개일까요? 8개. 전자 몇 개? 8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호의 원자구조로 와서 산소의 핵에는 양성자가 8개가 있을 것이고, 8개의 전자는 당연히 K에 2개가 들어가고 L에 6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 구조는 핵 속에 양성자가 8개가 있고 K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L 껍질에 6개의 전자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6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한번 또 볼까요? 자, 규소.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하죠. 원자번호 14번. 마찬가지로 자, 1번으로 가면 원자번호 14번 양성자수 14개, 전자 14개. 자, 그러면 다시 보호의 원자구조로 와서 양성자가 핵 속에 14개가 있고 K 껍질에 2개의 전자, L 껍질에 8개의 전자. 그럼 10개잖아요. 그죠? 자, 4개의 전자가 M 껍질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소의 원자번호를 알면 그 원소의 양성자수와 전자수 그리고 보호의 원자구조에 대입해서 그 원자의 원자구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옥텟 규칙 들어가 볼까요? 자, 저는 이걸 둘째 원리라고 하는데, 자, 누구처럼 되고 싶다? 옥텟 규칙. 누구처럼 되고 싶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자, 왜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그랬죠? 바로 헬륨 원자번호 2번. 그죠? 양성자 2개, 전자 2개. 그러니까 K 껍질의 원자번호 2번 헬륨이죠. 네온 원자번호 10번. 그죠? 양성자 10개, 전자 10개. 자,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죠? 네온입니다. 아르곤 원자번호 18번. 예. 양성자 18개, 전자 18개죠. 자,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 그쵸? 자, 그 밑으로, 크립톤, 제논,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그랬죠? 보다시피, 껍질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전자가 없고, 그래서 대단히 안정하고, 반응성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원자이면서 분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른 원자들이 이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죠?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죠. 자, 이때 일조 원소들은 전자를 한 개를 버리죠. 리튬이 헬륨처럼 되려면 전자 하나를 버리면 됩니다. 나트륨이 네온처럼 되려면 전자 하나를 버리면 되고, 칼륨이 아르곤처럼 되려면 전자 하나를 버리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첫째 원리에 의해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았는데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양성자가 하나 많아서 플러스 1이 되죠. 이족은 어떻게 돼요? 2개를 버리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2라 그랬고요. 3족은 몇 개를 버린다? 3개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3. 그죠? 그럼 거꾸로 가서 플로우린은 헬륨처럼 되기보다는 네온처럼 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 그죠?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브로민, 아이오딘. 자,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으면 네온처럼 되겠죠. 그죠? 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 질소하고 E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겠죠. 자, 가운데 있는 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때로 버리고 때로는 얻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는 둘째 원리에 의해서 전자를 버리거나 얻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원리,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다시 조화와 균형을 얻기 위해서 플러스는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는 누구를 끌어당겨요? 플러스를. 그래서 다양한 결합들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HF, HCl, HBr, HI. 그죠? H2O, H2S, NH3, pH3. 그죠? 이런 식으로, CH4.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이 이루려고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이러한 다양한 결합을 이루는 것을 화학결합이라고 하고, 그러한 화학결합에는 어떤 게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결합을 이루는데 그러한 것을 화학결합이라고 하고, 그러한 화학결합에는 공유결합이 있고 이온결합이 있고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이 뭐라 그랬어요? 전자를 공유하여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결합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공유결합하면 일단 뭐부터 떠올려라? 공유결합하면 뭐부터 떠올려라?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하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겁니다. 공유결합은 뭐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결합일 때,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일 때 우리는 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일단 이온 결합하면 뭘 떠올려라?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금속 결합은 누구야? 금속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들어가 있다?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자라는 표현은 어떤 물질? 공유, 결합, 물질만 분자라는 표현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공유라는 것이 공동소유라 그랬어요. 그죠? 전자를 공유하여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결합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데, 어떻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된다 그랬죠? 금속이 전자를 비금속에게 주고, 그렇죠? 뭐가 됩니까? 양이온이 되죠. 그러면 비금속은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뭐가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루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꼭 알아둬야 될 거, 금속은 이온이 될 때 무조건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금속은 이온이 될 때 대부분 누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까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산화수. 산화수가 뭐냐? 실제 산화수에 관한 정의를 읽어보면 열의 9이 아니라 100의 99명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자가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서 나타난 전하량의 크기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옥텟 규칙에 의해서, 그렇죠?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1족, 2족, 3족은 전자를 버리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는 전하량이 나타나고 7족, 6족, 5족, 그렇죠?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또 가운데에 있는 14족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이러한 전하량을 뭐라고 할 거냐? 바로 이러한 전하량을 산화수다. 학생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전하량의 크기를 산화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셋째 원리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산화수의 규칙을 통한 것을 셋째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산화수의 규칙을 살펴보면 물질,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우리 주변에 물질들을 만졌을 때 전기를 띱니까? 안 띱니까? 거의 대부분 전기를 띠지 않죠. 바로 그게 첫째 원리죠. 왜? 조화와 균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예외는 물론 있어요. 자,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생기는 원인은 사실 3번에서 나와요. 화합물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의 산화수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전기음 성도가 작은 산화수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기음 성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저번 시간에 공유결합에서, 그죠? 전자를 공동 소유한다 그랬어요. 전자를 공동 소유할 때, 그죠? 우리도 누가 공동 소유하기로 했는데, 그죠? 힘센 놈이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죠. 마찬가지로 전자를 공동 소유하기로 했는데 힘센 놈이 공유전자쌍을 끌고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를 전기음성도라고 하고, 그 중에서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음성도가 커서 그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를 4로 정하고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세기를 정한 것을 전기음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기음성도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크다, 공유전자쌍을 끌고 가버린다. 전자를 끌고 가버리니까 당연히 무슨 값을 갖게 돼요? 마이너스를 갖겠죠. 반대로 전기음성도가 작은 놈은 전자쌍을 뺏겨요. 전자를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을 갖죠. 예.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된 이유는, 산소와 플루오린을 볼 때 산소는 플루오린 말고 두 번째로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플루오린과 만나기 전에는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OF2, 그렇죠? 이래서 여기서 산소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산소는. 왜? 누구보다 약하니까. 플루오린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산소가 플러스 값을 갖는 거예요. 플루오린 말고는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수소. 여기 예외에 나트륨이 있는데, 금속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무조건 양이온이죠. 금속의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예, 대부분 다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수소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수소는 여기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산화수의 규칙을 왜 세 번째 원리라고 했을까? 자,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산화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황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황산의 화학식 H2SO4입니다. 물질의 산화수는 0이죠.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요.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 그랬고요.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 이 황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냐? 바로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8. 그래서 플러스 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황은 플러스 6이 되느냐? 자, 앞에서 황은 6족입니다. 아르곤처럼 될 수도 있지만 네온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르곤처럼 될 때는 마이너스 2가 되지만 네온처럼 되려면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황은 플러스 6이 됩니다. 질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HNO3고요. 자, 수소 하나니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인데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0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된다? 질산은 플러스 5가 된다. 그러면 왜 질산은 플러스 5냐?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질소 5족 또는 15족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즉 질소가 네온처럼 될 때는 전자를 3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3이 되지만 질소가 헬륨처럼 될 때는 뭐예요? 그렇죠?
전자 5개를 버려서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질소가 꼭 마이너스 3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5가 되는 때도 있다. 자, 탄산 H2CO3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소 2개 플러스 2, 산소 3개 마이너스 6. 그러면 0이 되기 위해서 물질은 탄소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학식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자, 황산이온이라는 게 있죠. 자, 황산이온이라는 것은 황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온이 된 겁니다. 앞 시간에서 이온을 뭐라 그랬죠? 전기를 띤 입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 비금속은 뭐다? 마이너스를 띈다 그랬어요. 그죠? 즉, 황산이온은 황과 S, 산소, O가 만나서 전기를 띤 입자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황은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죠. 왜?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자, 첫째 원리가 조화와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 누군가가 플러스라면 누군가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를 차지하기 때문에 황은 플러스 6이 되고, 그런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산소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고 황산이온 SO4 E-가 됩니다. 자, 질산이온 볼까요? 자, 질산이온 질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띤 입자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예,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산소가 마이너스 2 고정이니까 질소는 플러스 5가 되는 것이고, 응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산소의 개수는 몇 개다? 3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합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NO3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탄산이온, 예,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띤 입자가 됩니다. 자, 이때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고요. 탄소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산소의 개수 몇 개다? 3개.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러므로 CO3 E-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탄산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수산화이온이라든가 암모늄이온 등 다양한 이온들, 즉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전기를 띤 입자가 되는 다양한 이런 걸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될 때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바로 산화수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죠? 끊임없이 나오는 물질의 화학식입니다. 그런데 그 화학식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원자에 대한 게 나오고 주기율표가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화학식들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한 그러한 교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화학식을 외우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첫째 원리가 원자는 중성이고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저하 균형을 이루어 있다. 자, 이때 주기율표를 외우고 당연히 있어야겠죠. 두 번째 원리 옥텟 규칙에서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서 그죠? 전기를 띠게 되고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다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든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외우고만 있으면 웬만한 화합물들은 다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러한 화합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에서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대규칙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결합들. 그래서 분자가 형성된다는 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다원자 이온이 있죠. 영어에서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행세하는 수고가 있듯이 여기서도 한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그죠?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띠는 입자가 되는 다양한 이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왜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지 하는 것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화수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수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복잡한 화학식들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다시 하나씩 떼어가지고 뒤에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산화수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